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일단 그 해썹 시스템에 대한 그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썹의 그 시스템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제일 이거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일 아랫단이 뭐가 있냐면은 GMP라고 해서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서 우수 제조 기준입니다. 이건 하드웨어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위생적인 식품 생산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설비 요건 및 기준, 건물의 위치, 시설 설비의 구조, 재질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작업장 바닥이 어떻게 세멘트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잘 일어나는 어떤 도색을 했더라도 도색이 벗겨진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우수한 제조 시설을 뜻한다고 보면은 이 GMP는 하나의 그 하드웨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SSOP라고 그래요. 이거는 선행요건 혹은 뭐 일반적인 위생관리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S가 sanitation, 그 옆 뒤에 S는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스튜어라고 그래갖고 일반적인 위생관리 수준이다 해서 이게 선행요건은 뭔가 하면은 해썹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 전에 선행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업장 관리라든가 또 종업원의 관리라든가 종업원 혹은 작업자 관리, 용수라면은 뭐 지하수를 쓰느냐 아니면은 상수도를 쓰느냐 이렇게 해서 용수 관리 보관 및 운송 관리. 운송 관리는 차량 관리인데 차량을 어떻게 우리가 직접 운행하는 경우라면은 차량 자체에 깨끗하게 뭐 그 내부에 온도계라든가 뭐 냉장 냉동 시스템, 그다음 작업장 내부의 청소 상태, 뭐 구분 보관 이런 것들에 대한 다 관리를 하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검사 관리, 뭐 자가 품질 검사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원료에 대한 검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기준에 대한 그 위해를 구축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 관리라든가, 또 회수 관리는 뭐 자진 회수가 있겠고 강제 회수가 있겠지만, 이 회수 관리는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바로 그 회수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 모의 회수를 실시해서 이 회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 절차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선행 요건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이 선행 요건은 해썹을 실시하기 위해서, 즉 해썹 플랜, 해썹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미리 갖추어져야 될 요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런 우수한 제조 기준을 먼저 구축을 하고, 예를 들어 작업장을 잘 만들어서 건물의 어떤 위치가 만약에 뭐 축산농가 옆에 있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오염원이 있는 어떤 뭐 자동차 폐차장 옆이라든가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 위치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고, 시설이라든가 설비 기준이 어떻게 그 제품을 생산을 할 적에 어떤 위해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설비라든가 시설이 돼야 되겠고, 재질 요건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그 GMP의 그 기본 하에 소프트웨어적인 SSOP 선행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그 위에 헬스 플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헬스 플랜은 이 헬스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7원칙 12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원칙 12절차에서 12절차 중에서 사전 5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7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원칙 12절차를 해가지고 헬스 플랜에서 꼭 갖추어져야 될 부분들이라 이 해썹 시스템의 구조는 이러한데, 먼저 이 선행 요건이라는 것은 안전한 제품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위생 조건과 뭐 행위를 규정하는. 자, 그래서 이 해썹 시스템의 구조를 보면 좀 전에 했던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GMP 위에 SSOP라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그 선행 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러면 뭐 위생적이어야 되고 표준적인 어떤 조작 그 절차를 얘기를 하겠는데, GMP와 선행 요건의 조건에다가 해썹 플랜이 플러스 시켜서 바로 해썹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사전 준비 5단계와 본 단계가 7단계 7원칙이 있다 그랬죠. 원칙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해썹 팀을 구성을 해야 돼. 해썹 팀장이 누구이고 생산 뭐 팀장이 누구이고 뭐 그다음에 또 공장장이 누구이고 그다음에 뭐 포장 라인에 누가 있고 검사 라인에 누가 있고 하는 어떤 그 각각의 팀 구성을 하고, 이 팀이 구성이 되면은 각각의 팀원들이 그 행하는 어떤 그 역할들 있죠. 역할들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뭐 작업장에 대한 환경을 정리를 한다. 아니면 또 뭐 CCP 관리를 하는 사람, 품질 관리를 하는 사람은 누구누구다. 그 다음 포장은 누구누구다. 뭐 또 뭐 양념 넣는 건 누구누구다.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팀의 수는 뭐 물론 많아가지고 세분화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 팀 그 조직도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되는 조직도에 따라 가지고 각각 자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드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뭐 재료를 원료가 들어오고 부원료가 들어오면은 혼합을 해서 혼합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혼합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예를 들어 액상 라인이라는 가열을 한다든가, 가열을 해가지고 뭐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포장을 한다든가, 내포장을 하고 외포장을 하고 보관을 했다가 바깥으로 배출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제품 설명서에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정을 한다는 걸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 용도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제조 공정 흐름도도 당연히 작성을 하고, 공정 흐름도를 이 작성했는데 맞춰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원료와 부재료를 넣어서 혼합을 하고 가열 탱크에서 뭐 이렇게 가열한다든가 물을 가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그 공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 현장 확인을 하고, 만약 현장 확인하고 공정 흐름도가 잘 어떻게 맞지가 않는 미스매치가 된다면은 공정 흐름도에 맞춰가 현장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현장의 어떤 그 기계라든가 설비의 어떤 동선에 따라 가지고 공정도를 조금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바꾸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 공정 흐름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서의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이 공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잘 배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본 단계에 가서는 일단 위의 요소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현장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제품을 만들 때에 어떤 위해한 요소가 있을까?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어떤 균이 배출될까? 아니면은 물리적인 요인으로서 금속이 어디서 얼마만큼 배출이 될까 하는 그런 위해 요소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분말 제품이 있는데, 이 분말 제품을 각각의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분말이 각각 원료들이 쭉 들어가겠죠.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원료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원료들이 처음에 화학적으로 중금속이라든가 아니면은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적표는 원료가 들어온 데서 받아야 됩니다. 시험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무 이상이 없고 적합하다, 아니면 기준치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화학적인 요소는 일단은 걸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왔는 원료를 섞어서 어떤 코팅을 한다든, 코팅을 해가지고 건조를 할 적에 어떤 온도를 올리면은 건조시키는 온도가 만약에 75도씨에서 1분 이상의 어떤 중심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위의 요소가 되는 어떤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이라든가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다 한다면은 그 위에 되는
어떤 미생물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를 일단 먼저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요소들이 어떤 점에 이루어져서는 제거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건조시킨 온도가 뭐 80도씨에서 한 2분 정도 된다면은 어떤 리스테리아균과 같은 것은 여기 80도씨에서 2분 내에 사멸하겠다. 사멸하면은 바로 이 어떤 위의 요소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했는 것을 한계 기준을 80도씨에서 2분이다 아니면 뭐 75도씨에서 2분이다 하는 그 기준은 바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화 시켰을 때에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75도씨에서 20분에서는 사멸되더라 아니면 80도씨에서 2분 동안에 그 리스테리아균이 사멸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 데이터를 보고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공정 흐름도에 따라 가지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계 기준 설정하고 중요 관리점에 대한 한계 기준을 설정을 했지만 여기에서 균이 제어가 되어지지 않더라 제어가 되더라 하는 어떤 거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그 제어가 되지 않으면은 다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게 원칙 5가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검증을 거치고 검증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방법을 그대로 이제 픽스해서 수립을 하게 되겠죠. 원칙 6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전부 다 문서로 만들어서 기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CC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CCP 뭐 B1인지 아니면 CCP P1인지 이러한 그 생물학적으로 어떤 중요 관리점을 잘 분출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 금속 검수기를 통과하는가 아니면은 자외선 아니 좀 더 이렇게 어떤 X선 검출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물 확인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했던 거에 대한 기록 유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CCP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 작업 때마다 쭉 기준 적어 가지고 그날 서명 날인해서 보관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해썹 시스템의 개요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죠? 어떤 선행 요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행 요건이라는 것은 이 해썹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관리도 되지만 이 영업장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든가 개인위생이라든가 뭐 작업장 기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위생 관리를 하게 되고 제조 시설에 대한 설비 관리를 하고 냉장 냉동 설비 관리 그 다음에 지하수냐 상수도냐에 따라서 용수 관리를 어떻게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보관은 어떻게 하고 보관하는 온도는 냉동 보관을 하느냐 냉장 보관을 하느냐 상온 보관을 하느냐 또 운송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입차가 들어오는지 택배차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배송을 하는지에 따른 관리를 했는데 이런 관리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문서화 시켜서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 관리를 하고 회수 프로그램 관리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회수는 어떤 만약에 문제가 발생돼서 강제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혹여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전 회수를 자진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콜 프로그램도 관리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선행요건 프로그램이랄까 이게 완벽하게 잘 될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ESP 시스템은 7원칙 12절차가 있어서 요거는 7원칙이 되겠고 요 프로그램 다음에는 사전 임무 5단계 요렇게 7원칙에 가기 전에 먼저 해썹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썹팀을 구성을 하면서 해썹팀장이 대표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밑에 대표가 해썹팀장이 될 수도 있겠고 공장장이 해썹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생산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해썹팀장을 팀을 구성을 해가 각자가 저주도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자기의 그 업무 내용까지 다 이렇게 팀을 만들어가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서도 작성을 하고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제조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이거를 현장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맞지 않으면은 다시 공정 흐름도 요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고 새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원칙 12절차는 위의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을 결정, CCP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 관리를 하면 되겠다. 뭐 끓인다든가 뭐 아니면 체에 받친다든가 금속 건축을 해가지고 물리적인 위해를 없애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중요 관리점들이 있을 겁니다. 뭐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인 어떤 위해를 없애줄 수 있는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서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선을 하게 되고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면은 그대로 그 방법을 이제 확립을 해서 검증하고 문서화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은 지속적으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팀장이 하든지 또 아니면 거기 다른 뭐 대표가 하든지 이래서 전조급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훈련을 하고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교육도 실시하고 시험도 치고 그 다음에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서 이 교육 훈련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해썹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식품안전관리인증이라는 식약처에서 이러한 마크를 물론 이 바탕 색깔은 붉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현장 자기한테 자기 회사에 맞게끔 이 안전 기준을 하나 품말을 만들면 됩니다. 이것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고 인정을 받았을 때 이러한 마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썹을 추진할 때 꼭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했을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법, 식품공정, 첨가물 공정, 먹는물 관리법, 뭐 폐기물 관리법, 농산물 품질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또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대한 또 관리를 하죠. 수산물 품질 관리법, 축산물 염관리법, 이 소금입니다. 소금관리법 이렇게 해서 이 준수를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선행요건을 구축을 합니다. 만약에 해썹에 적합한 시설이라든가 설비를 뭐 구축하지 않았다면 선행요건 구축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해썹을 하기 위해서 미리 시설 설비를 군 매니팩처럴 프랙티스라는 이거 훌륭한 어떤 제조장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SSOP 그죠? 위생 관리를 하게 되겠고 영업장 위생 제조 가공시설 설비 냉장 냉동시설 설비 용수 보관 운송 검사 프로그램 등을 선행요건 구축하고 난 다음에 7원칙 12절차에 따라서 사전 5단계와 7원칙을 합쳐서 12절차라고 하는데 이걸 다 구축했을 때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해썹 신청을 하게 되고 실사를 나와가지고 인정심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은 85점 이상 통과가 되면은 이제 인정관리 기준에 대해서 적합하다 해가지고 지정서를 주게 보면은 이제 선행요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영업장부터 영업장 위생시설 설비 냉장 냉동 용수 관리까지 있는데 영업장 관리는 위생관리 점검표를 만들어 놉니다. 작업장 바닥이 어떤가, 벽이 어떤가, 천장이 어떤가,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는 어떤가, 조도는 어떤가. 조도가 만약에 물품을 검수하는 데는 540럭스 이상이 돼야 되는데 조도계를 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만약에 뭐 450이 나왔다면은 그 조도계에 대한 또 교정을 해야 되고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검정 필정을 붙여야 되겠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전부 문서로 만들어야 됩니다. 온도는 작업장의 온도라 습도를 만약 온도를 20도씨고 습도를 만약 57%, 60% 이하다 이렇게 된 상세 습도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과연 내가 우리 작업장에 맞는 온습도인가도
살펴보고 거기 맞게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습도 관리 대장도 만들어서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되고, 위생관리는 개인위생점검표, 개인이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아니면 위생복을 제대로 착용했는데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그 다음에 마스크 다 제대로 착용했는지, 뭐 진한 화장은 하지 않았는지, 머리카락이 밖에 나오게끔 이제 모자를 착용 안 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점검표를 전부 다 만들어 둡니다. 방충 방서 관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문 방역업체에다가 맡기면 세스코라든가 기타 전문 방역업체 맡길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자사해서 관리하는 일지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 둡니다. 그 다음에 공중낙하균이라든가 표면 오염도, 그리고 기계라든가 기구라든가 뭐 작업대라든가 이런 데 대한 표면이 오염이 됐는가 오염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검사 성적표도 전부 비치를 해두고, 그 다음에 시설 설비 제조 도구에 대한 점검표, 시설 설비에 대한 이력 카드도 언제 구입을 해서 만약에 뭐 고장이 났으면은 어디에서 뭐 수리를 했다든가 뭐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고장이 났었다든가 하는 그런 이력을 다 적어줘야 되겠고, 냉장 냉동 창고에 대한 온도 점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온도가 마이너스 0도에서 10도씨, 냉동이 마이너스 뭐 온도로 쭉 간다면 마이너스 18도씨를 유지하는지 0도 10도씨 이하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것을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매일 체크하면서 과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전 9시, 뭐 12시 작업 끝나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온도를 점검하는 어떤 기준표를 만든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그 OX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온도가 몇 도인지를 전부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이건 표준 서식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야 되고, 영수검사 성적서는 이제 그 상수도인가 지하수인가에 대한 성적서. 그 다음에 보관 운송 관리는 똑같이 입출고 및 제고 점검표, 유관 검사, 뭐 받는 검사로서 유관으로 봤을 때에 뭐 색은 어떻더라, 뭐 또 어떤 뭐 이렇게 점성이 있더라, 뭐 냄새가 나더라 안 나더라,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사 일지들 별도의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보고 검사 관리는 계측기들, 측량하고 온도 재고, 무게 재고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검교정 목록표를 만들었고 일지를 만들어서 항상 비치를 해두고, 만약에 이제 1년이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이런 검교정을 해야 되는데 계측기는 그 제품 검사에 대한 성적표를 가지고 놔두라는 얘기고, 회수관리는 회수관리 일지를 작성을 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썹관리는 좀 전에 선행요건을 관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준비 5단계와 원칙 7단계인 해썹, 해자일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는 이 해썹을 통해서 쭉 이렇게, 그죠? 준비 5단계, 3, 4, 5 있죠? 준비 5단계부터 그 다음에 원칙은 이제 1위 위험수 분석하고 CCP 결정하고 한계 기준, 그 다음 모니터링, 그 다음 개선 조치, 그 다음 검증 문서화, 이렇게 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업무 인수 인계서 뭐 중요 이런 양식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CCB를 점검하는 일지는 또 그 점검하는 일지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겠고, 연간 교육 훈련 계획서, 사내외 교육일지 이런 것들도 다 양식을 갖춰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썹 적용 순서는 코덱스 지침서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전 5단계는 팀을 구성하고 제품 설명서를 작성을 하고 용도 확인, 공정 흐름도 이거를 현장에서 확인을 해라. 그 다음에 위에서 분석부터는 이제 원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 7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중요 관리점을 결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중요 관리점은 질문을 던집니다. 확인된 위해 해자일드 어널리시스, 어떤 위해 요소가 생물학적이든지 뭐 물리적이든지 간에 위해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선행요건 프로그램이 있고 잘 관리가 되느냐 했을 때, 선행요건이 있으면은 뭐 CP로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크리티컬 포인트로 관리하면 되는데, 아니면은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공정에서 위에 관련 예방조치 있느냐? 또 없어요. 그러면은 이 공정에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한가 했을 때 아니요 하면은 이제 CP가 되고, 만약에 예방조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일로 넘어가면은 이 공정 위에 발생 가능성을 제거 또는 허용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그러면 또다시 확인된 위에 오염이 허용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가, 혹은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네, 허용 초과하여 발생할 수가 있다. 세균이 증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든가 하면 이해하면은, 이 이후에 공정에서 위에 확인된 위해를 제어하거나 발생 가능성을 허용 기준치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가 했을 때에 그 다음 단계에서 감소를 시키면 CP가 되지만, 감소를 시킬 수가 없으면은 CCP 관리를 해가지고, 이 CCP 관리가 바로 중요 관리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를 잘 하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위해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거나 혹은 제거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료는 전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정원에서 이제 자료를 제공할. 그 다음에 위해 분석 작업해가지고 제품명은 조리된 냉동 소고기 패티의 경우가 되어지는데, 이 공정 단계에서 본다면은 뭐 생재료를 반입을 하고 갈아줍니다. 그라인딩을 하고 열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생재료를 넣었을 때에 여기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게 뭔가 하면은 병원 미생물이라든가 화학적인 잔류물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중금속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다음 물리적으로는 뭐 지푸라기는 없겠지만 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주사 바늘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또 철 조각이라든가 뭐 유리 조각, 돌멩이 같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에 식품의 안전에 중대한가 했을 때, 예, 중요합니다 이러면은 병원 미생물이 취급 중에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의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예방책이 있는가 했을 때에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요 제거를 딱 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중요하지 않겠죠. 제거를 못하면은 그 다음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그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되죠. 화학적인 잔류물은 농약 잔류나 선적할 때에 교차 오염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원료를 공급하는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갈았을 때에 병원 미생물이 이제 그대로 잔류되어 있으면은 적당한 온도라든가 정호보는 위생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그라인딩을 하는 것도 이제 이게 뭐 중요한 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화학적으로 위생제 잔류물질은 SSOP로, 이거는 이제 선행요건으로서 이제 관리를 해주라는 얘기고, 뭐 물리적인 어떤 이물질이 나왔다든가 그라인딩 할 적에 쇳가루가 나왔다든가 하면 GMP로서 잘 관리를 해주라. 열 처리를 함으로 해서 이게 중요하니까 열 처리를 하라 했을 때에 내용물을 충분히 가열하여 병영균을 3일 시킬 수가 있으면은 이 단계가 중요한가 했을 때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계 기준은 병원 미생물을 위해 요소로 봤을 때에 또 다 똑같이 했을 때 저온살균을 하면은 한계 기준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건조할 때 건조를 해가지고 이 어떤 병원 미생물을 3일 시킨다든가 하면은 이 온도에서, 그 다음 병원성 미생물 산성 과정에서 본다면은 패치에 산 농도를 3.5 이상 해가지고 담궈둔다든가 하면은 절임식품에서 이렇게 하면은 한계 기준의 요 기준을 맞추면은 이제 그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P 확대 정책 개요는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국민이 다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는 2020년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 매출이 100억 이상이 되는 업소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이제 전부 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 해썹 의무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대 특별관리식품이라고 해서 순대라든가 계란이라든가 떡볶이 떡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해썹 의무 품목입니다. 순대는 이제 17년까지 의무 적용을 완료를 했고 떡 종류는 이제 10명 이상 업소를 17년도까지 당겨서 추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1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당 업소 떡이 매출액이 1억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는 2017년 12월 1일까지 다 완료를 했고 그전에는 16년 12월 1일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썹 미지정 업소에 대한 관리는 강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의무 적용 미지정 업체에 대한 관리는 2012년 12월까지 의무 적용 업체 대상자 중에서 1차 1단계입니다. 지정을 유예 승인받은 업체가 기한 내에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강화를 하고 생산 중단 등 해썹 지정 의지가 없는 업체는 관리를 강화해가지고 영업 정지를 한다든가 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강화를 해서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